위치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코베아 서비스 센터, 거기 로비에 오시면 이렇게 코베아 텐트들이 피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번에는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 그리고 또 고스트 팬텀 함께 피칭이 되어 있는데 둘의 어떤 두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텐트가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죠.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모습이실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텐트가 이번 신상 모델이죠. 고스트 팬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같지만 죽는 공간을 줄여서 조금 더 이렇게 공간 확보를 그리고 또 개방감을 더한 그런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아마 모습을 보시면 가마보코의 그런 터널형 텐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전에 고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발할이나 아니면 레이사 같은 텐트와 비슷하게 약간 군뱅이 같은 모양이라고 하죠. 위에 이 높이 차이가 있는. 그런데 고스트 팬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공간 확보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들어갈 때 벌써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고스트 플러스랑은 이 부분이 가장 아마 체감되는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느 면으로 들어가도 높이가 좀 높아졌다, 죽는 공간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전면부도 원래 죽는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죠. 뭐 심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코베아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코팅도 실리콘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공간이 이제 죽는 공간들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거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쾌적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틸레이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 외에는 사실은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뭐 천정의 랜턴 고리의 숫자나 뭐 재질이나 모든 면에서 이전 고스트 플러스와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같습니다. 보시면 고스트 안에 고스트 플러스를 보는지 아니면 팬텀을 보는지 잘 구별이 안 되시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제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위에 고리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에서 3개로 이렇게 후크들이 늘어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이 앞에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다. 전체적인 너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크기 증가가 있고, 죽는 공간이 많이 죽었어요. 뒤쪽에도 급격하게 떨어지던 그 각이 많이 완만해졌고요. 또 측면에 저런 창이 생겨서 훨씬 더 여름에 사용할 때도 훨씬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폴리타프타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마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재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옆면 재질, 측면 재질과 바닥 재질은 차이가 있는데, 위에는 폴리타프타로 얇게 구성되어 있고, 아래는 이제 그 직조 방식이 옥스포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좀 더 강한 인장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도 저렇게 넓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확실히 옆에 창이 생겼다는 게 좀 큰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채광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랜턴 거리가 하나가 있고요. 구석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랜턴 거리가 또 있고, 그 밑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스트 플러스에 비해서. 그래서 저 바로 밑에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랜턴을 걸거나 뭐 또 코드 선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밑에 저런 공간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측면으로 늘어났지만 깊이 쪽은 오히려 고스트 플러스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보기에도 약간 줄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부분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구성이나 뭐 거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스트 플러스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데 보시면 뭐 지퍼의 뭐 구성, 또 그리고 이 나일론이잖아요. 나일론 40데니아인데 만지는 느낌이나 뭐 모든 면에서 색깔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다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방감이 완전히 다르죠. 한 면이 더 열린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너 텐트에 안에 창이 또 생겼고, 그래서 여름에 쓸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 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벤틸레이션의 그 공기 순환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면에서 보면 이렇게 앞과 뒤가 대칭형으로 생기긴 했지만 이너 텐트를 앞쪽에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 뒤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스트 플러스고 왼쪽이 팬텀이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 구분이 되시나요? 이 앞에 떨어지는 각도가 달라졌죠. 팬텀은 조금 더 수직에 가깝게 서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맨 앞에 있는 폴대의 높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바람에 견디는 강성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공간은 확실히 팬텀이 더 넓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는 공간들이 많이 사라지고 보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스커트 쪽을 보시면 작년에 고스트 플러스 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스커트의 이 높이가 뜨는 정도의 높이에 대해서 이게 파쇄석은 상관이 없는데 데크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높이가 많이 떠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풀 이 텐션을 준 지금 피칭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높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고스트 플러스 대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뭐 이 정도면 뭐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불편함 없이 고스트 플러스를 사용을 했었고, 이게 고스트 플러스거든요. 고스트 플러스가 이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살짝 높나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팬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입니다. 거의 같죠. 대신 팬텀은 저 밑에 보시면 폴을 넣을 수 있는 아일렛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의 영역이 넓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가이라인 전에 여기 후크가 이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팬텀은 세 개죠. 한 측면 폴대에당 3개가 들어가는데, 고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2개였습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그 다음에 바로 스킨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구성이 팬텀에서는 후크가 하나씩 늘어났다는 거. 뭐 강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피칭할 때 그 팽팽함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고, 뭐든 하나씩 더 있는 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킨들을 말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거 사실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처지거든요, 2개만 있으면. 근데 고스트 플러스는 보시면 이게 2개밖에 없죠. 이게 아무리 잘 말아 올려도 가운데가 좀 처집니다.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잘 개선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개면 이게 확실히 안 처지고 저렇게 깔끔하게 말아 올려집니다. 저거 하나 다른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팬텀인데 이 후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스트 같은 경우는 저렇게 후크가 2개이기 때문에 솜씨가 좋게 말아 올려도 쉽지 않아요. 가운데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밑으로 축 처집니다. 이 텐트는 각 아니겠습니까? 각.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고스트 플러스인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처지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전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좀 처지거든요. 남자들은 왜 이런 거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게 처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가운데 하나가 더 생겨서 그런 게 없다는 거. 고스트 플러스도 뭐 좀 이렇게 팬텀처럼 이게 3개로, 이거는 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업데이트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랜턴 거리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고요. 근데 전면을 보시면 훨씬 깔끔하죠. 이렇게 3개니까, 후크가 3개니까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변화가 좀 있었고, 이거는 고스트 플러스 모델인데 원래 가이라인이 이렇게 체결이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팬텀은 다릅니다. 팬텀은 이런 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스킨 재질을 하나 더, 옥스포드천을 하나 더 대고 그 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더 강성에 유리할까요? 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고스트 플러스거든요. 옛날 구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스트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고, 새로 나온 팬텀 같은 경우는 그냥 후크에다가 이렇게 추가만 했습니다. 묶어놨습니다. 약간 성의 없이 보인다는 건 저만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니면 원가 절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게 더 튼튼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에 들어가는 이 후크, 이 고리 수가 확실히 고스트 팬텀과 고스트 플러스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 벌써 12개가 있고요. 그렇죠? 12개가 아니라 더 있나요? 정확히 제 수를 잘 모르겠네요. 12개가 아니라 아마 14개인 것 같은데 하여튼 훨씬 많다는 거고요. 고스트 플러스로 넘어가 보면 이게 더 옛날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폭이 작아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훨씬 적죠. 뭐 걸기는 더 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개수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재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또 생각보다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이런 뭐 수납 공간이나 또 여기 있는 재질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안쪽이 조금 달라요. 바닥도 똑같이 옥스포드이고, 근데 이 코팅 차이인데 보시면 안쪽이 엄청 얇죠. 바퀴 다 비칩니다. 고스트 플러스는 바퀴 다 비칠 정도로 얇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통기성이 사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얇기라기보다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면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로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여기 랜턴 거리가 있고 밑에는 그 아까 팬텀에 있었던 수납 공간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팬텀에선 달라졌던 부분이고, 랜턴 거리는 이쪽과 저쪽 두 개 이렇게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 전면과 후면은 저렇게 코팅이 되어 있지만 측면과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저렇게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얇은, 그래서 통기성이 아마 기대가 되는 그런 재질로 이 고스트 플러스는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팬텀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이 깊이도 더 깊습니다. 고스트 플러스가 더 깊고 대신 죽는 공간이 많죠. 그래서 에어박스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팬텀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코팅이 된 걸 아시겠죠? 아까보다 빛이 덜 들어오죠. 그래서 만질 때 나는 소리도 틀립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데 이러면 사실 통기성은 제로입니다. 대신 천정을 보시면 천정은 또 고스트 플러스처럼 저렇게 코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디테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통기성이 있는 부분을 살려두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측면 같은 경우는 창문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코팅을 해서 좀 더 두툼하게 만든 그런 아마 고민의 흔적, 그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고스트 플러스와 팬텀의 많은 차이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너 공간에서 그나마 차이를 찾자면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이건 구분해 보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쳐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밑에 코팅된 부분은 치면 소리가 나요. 바스락바스락. 확연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코베아에서 이게 사실 공정에 들어갈 때 어느 면은 코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추가 비용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작을 한다는 건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스트 플러스거든요. 보시죠. 밖은 이런 재질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재질입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통기성이 확보된 것이 자고 일어나서의 쾌적함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완전 다르죠. 위에랑 아래랑, 아래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면이 전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고스트 플러스고, 천정만 코팅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팬텀이고요. 그런 이너 공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제가 짧게 그냥 리뷰를 한 건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죽는 공간이 많이 사라졌고, 그 디테일들이 좀 더 좋아졌고 개방감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고스트 팬텀이 출시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다가 더 큰 대형의 고스트 시리즈를 하나 더 내주면 어떨까. 고스트 팬텀이 크긴 크지만 다른 타사의 텐트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고스트 플러스가 가지고 있었던 10%를 채워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더 큰 텐트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이 라인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작은 텐트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러면 계속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비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본 것은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피칭되어 있는 곳에 와서 또 이렇게 차이점이나 또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팬텀을 가지고 직접 캠핑을 가서 가족들과 캠핑을 하면서 또 리뷰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